(1998년) 가을의 끝자락,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강원도 춘천 외곽의 작은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김철수 씨는 그날따라 유난히 퇴근길이 멀게 느껴졌다. 밤 11시를 넘긴 시각, 그는 낡은 포터트럭을 몰고 구불구불한 46번 국도를 따라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당시 춘천에서 화천 방면으로 이어지는 이 국도는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도 듬성듬성해서 혼자 운전하기에는 꽤나 으슥한 길이었다. 특히 철수 씨는 워낙에 겁이 많은 성격이라 늘 이 시간을 가장 꺼렸다고 했다. 라디오에서는 흘러간 팝송만이 지지직거리는 잡음 속에 섞여 간헐적으로 들려왔고, 철수 씨를 제외한 주변은 온통 검은 그림자뿐이었다. 그날따라 철수 씨는 피로가 극심했다. 하루 종일 톱밥 먼지를 마시며 가구를 만들고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잔업 때문에 정신은 몽롱할 지경이었다. 혹시라도 졸음운전을 할까봐 그는 창문을 살짝 열어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 순간 숲에서 불어오는 싸늘한 바람과 함께 알 수 없는 스산한 기운이 차 안으로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다. 아씨, 괜히 으스스하네. 씨. 철수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평소에는 잘 듣지도 않던 라디오를 가능한 크게 틀어보았지만 왠지 모르게 한 번 든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가 그의 뒤를 쫓아오는 듯한 그런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얼마나 차로 달렸을까. 구불거리던 산길 국도가 비교적 직선으로 뻗은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트럭의 백미러에 희미한 빗줄기가 언뜻 비쳤다. 이 시간에도 차가 다니는구나. 철수 씨는 속으로 생각하며 백미러를 슬쩍 보았다. 그리고 곧이어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그의 차를 따라오는 것이 보였다. 승용차는 마치 추월을 할 것처럼 철수 씨 트럭 꽁무니를 바짝 따라붙었다. 급한 일이라도 있는가 싶어 철수 씨는 차의 속도를 줄였으나 금방이라도 추월할 기세였던 승용차는 철수 씨의 차 뒤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꽁무니만 따라오고 있었다. 철수 씨는 조금 짜증이 났다. 이럴 거면 좀 천천히 따라오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며 그는 줄였던 속도를 조금 높였다. 그러자 놀랍게도 뒤따라오던 검은 승용차 역시 똑같이 속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아까 전 들었던 단순한 짜증을 넘어서 순간적으로 섬뜩한 기분이 그의 온몸을 덮쳐왔다. 그래서 그는 더욱 속도를 냈다. 시속 80km, 90km, 계기판의 숫자가 점점 더 빠르게 올라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옆 차선, 그 짙은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번개처럼 튀어나왔다. 철수 씨는 처음에 그저 커다란 고란이라고 생각했다. 밤눈이 어두운 탓에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네 발로 달리는 짐승의 형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도로맡에 서 있던 가로등 불빛이 순간적으로 그 그림자를 비췄다. 그리고 철수 씨는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그것은 분명 짐승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몸통은 개였다. 검은 털에 덮인 몸통, 날카로운 발톱. 하지만 믿을 수 없게도 그 개의 머리는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섬뜩하고 차가운 표정의 남자의 얼굴로 찢어질 듯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냉소적인 표정까지. 그 기괴한 생명체가 철수 씨의 차와 똑같은 속도로 마치 오랫동안 함께 달려온 그림자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의 옆을 함께 달리고 있었다. 철수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듯한 공포감에 그는 정신없이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았다. 섬뜩한 타이어 마찰음이 정적을 깼고 그의 몸은 안전벨트에 의해 거칠게 붙잡혔다. 차가 완전히 멈춘 뒤 철수 씨는 다시 옆을 돌아봤지만 철수 씨가 보았던 그 끔찍한 존재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멈춘 차 안에는 엔진 소리와 철수 씨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발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도저히 자신이 목격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공포와 혼란에 휩싸인 철수 씨는 한동안 멍하니 도로 위에 멈춰서 있었다. 주변의 어둠은 더욱 짙게 느껴졌고 숲속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오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고 다시 엑셀을 밟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옆 차선을 바라볼 뿐이었다. 혹시라도 그 끔찍한 존재가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말이다. 그날 이후 그는 며칠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밤마다 인간의 얼굴을 한 그 개가 자신을 향해 차갑게 웃고 있는 악몽에 시달렸고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그날 밤의 일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을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그 누구도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믿어줄 리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던 철수 씨는 결국 가장 친한 친구이던 진우 씨에게 조심스럽게 그날 밤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진우 씨는 그의 이야기를 듣더니 처음에는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게 아니냐고, 사람 얼굴을 가진 개가 어딨냐고, 요즘 과로해서 정신이 나간 것뿐이라고 철수 씨에게 조언을 건넸지만 철수 씨는 계속해서 진우 씨에게 진지하게 그날의 일을 설명했다. 그렇게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던 순간 진우 씨가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야. 야, 알았어. 너가 정말 뭘 본 거라면 너 나중에 퇴근할 때 나랑 한번 같이 가보자. 그럼 되겠지. 진우 씨의 제안에 철수 씨는 망설여졌습니다. 다시 한번 그 끔찍하고 두려운 존재와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그 거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진우 씨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그날 밤의 국도로 다시 한번 향했습니다. 며칠 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늦은 밤 철수 씨와 진우 씨는 46번 국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진우 씨가 앉아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철수 씨는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잔뜩 긴장한 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때 그냥 네가 피곤해서 잘못 본 거라니까. 꽤나 숲속 국도까지 깊게 들어왔을 때 진우 씨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그런 진우 씨의 말에 아무 대답도 없이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날 밤처럼 철수 씨의 백미러에 익숙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그들의 차 뒤를 따라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수 씨는 그날과 같은 그 엄청난 두려움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불안한 시선으로 백미러를 번갈아 보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그 검은색 승용차 역시 엄청난 속도로 그들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저 왜 저래? 뭐 술이라도 먹은 거야, 저 차? 진우 씨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철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며칠 전 겪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진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철수 씨의 말을 들을수록 진우 씨의 얼굴에는 점차 당황한 기색이 여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이번에도 그 검은 그림자가 반대편 차선에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과 똑같은 검은 털을 가진 개.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 검은 짐승의 그 창백한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개의 얼굴은 바로 그의 옆에 앉아있던 친구 진우 씨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눈꼬리,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냉소적인 표정까지 분명히 며칠 전 자신이 보았던 그 얼굴이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의 얼굴을, 바로 자기 옆에 타고 있던 진우 씨의 얼굴을, 그 친근한 얼굴을 하고 그렇게 철수 씨의 차 옆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야야, 진우야, 저거 봐. 철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의 이름을 외쳤지만 어느샌가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 조수석 창문을 볼 때까지만 해도 진우 씨가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 개의 얼굴을 본 순간부터 조수석에 앉아있던 진우 씨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채 진우 씨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차갑고 서늘한 밤 공기만이 그의 빈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공포에 질려 더욱더 엑셀을 밟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어둡고 숲속에서는 그때처럼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차를 달리며 사라진 진우 씨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지만 그 어디에서도 진우 씨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철수 씨가 한참을 달리자 진우 씨의 얼굴을 한 그 개는 어느샌가 사라져버렸고 철수 씨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46번 국도 주변 어디에서도 진우 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의 차 안에서도 그 주변에서도 그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진우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린 후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철수 씨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에 매일 밤 그 국도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하지만 어둠만이 짙게 들이운 국도에는 싸늘한 바람과 불벌레 소리만이 가득할 뿐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것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진우 씨도 그 목소리도 철수 씨와 함께 나란히 달리던 그 검은 털의 괴물도. 철수 씨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철수 씨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 그의 남은 삶을 끊임없이 괴롭힐 뿐이었습니다. 그 후 46번 국도에서는 그 검은 개의 목격담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검은 개의 얼굴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